지금부터 김해 시사 가야사를 어떻게 수술해야 하나 시민 토론회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기조 발제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전협의에 따라 김해 시사 편찬위원회와 김해 시민사회 역사단체의 입장을 충분히 듣기 위해 각각 2분씩 발제자는 4분으로 하겠습니다. 순서는 김해 시사 편찬위원회부터 발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발제자는 이주원 부산 고고학 학회장님께서 발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발제 시간은 각각 20분입니다. 시간을 지켜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큰 박수로 맞이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예, 방금 소개받은 이주원입니다. 예, 부산 지역의 고고학회를 대표하고 있습니다. 오늘 김해 시민 여러분과 함께 또 김해 시사 발광과 관련된 여러 관계자분들을 모시고 이렇게 큰 행사를 같이 참석하게 돼서 대단히 기쁘게 생각합니다. 제가 오늘 발표한 내용은 고고학 자료의 해석과 가야사의 이해라는 제목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많이 상식적으로 알고 있는 내용도 있습니다. 과연 역사를 어떻게 봐야 되는가, 특히 이제 고대사에 대해서 그리고 고고학과의 그런 관련성을 어떻게 고민해 봐야 되는가, 그런 쪽으로 포인트를 맞춰서 발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순서는 고대사 이야기, 그리고 가야사의 연구 동향, 그리고 고고 자료로 본 고대사의 이해, 가야사의 올바른 방향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고대사를 어떻게 이해해야 될 것인가, 이거에 대한 문제입니다. 실제로 문헌으로 남아 있는 부분이 상당히 작습니다. 그래서 많은 부분이 유적이나 유물에 의한 그런 고고학적인 조사 자료가 많은 부분에서 고대사를 복원하는데 큰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미술사라든가 인류학, 언어, 민속, 그 외 다양한 분야에서도 필요한 학문들이 함께 이루어지면서 고대사를 복원하고 있는 게 지금 현 학계의 연구 추세입니다. 사실 우리나라 고대사 연구는 처음에 문헌사학이 중심이었습니다. 사실 고고학이라는 학문 자체가 그렇게 활발하게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광복 이후에 또 계속 문헌사 중심으로 한 20여 년간 진행이 됐었습니다. 근데 최근에는 이제 고고학자의 중요성이 인식되면서 고고학이 큰 역할을 하게 되었고, 특히 이제 고대사 부분인 이제 고조선, 삼한, 그 다음에 삼국의 역사는 고고학 자료가 증가하면 할수록 새로운 그런 내용으로 계속 바뀌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기존에 30년 전에, 20년 전에 했던 이야기가 고고학 자료 하나의 발굴로 인해서 한 방에 무너지는 그런 상황이 지금 진행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결국 고대사라는 것은 문헌사와 고고학에 의해서 충분한 그런 자료 검토, 사료 비판을 통해서 이루어져야 한다. 그게 지금 현대에 우리가 역사를 만들어가는 올바른 방향이지 않는가, 하나의 방법론이 되지 않는가 하는 생각입니다. 가야사의 연구 동향이 되어 있습니다. 1959년 진단학교에서는 한국사에는 선사 시대에만 고고학 자료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59년에 웅천 폐초음이 발굴조사되면서 선사 유적과 고분에 대한 관심이 날로 증가하고 그에 대한 연구 성과가 축적이 됐습니다. 그래서 고고학 자료가 고대사, 특히 가야사 연구에 적극 이용되기 시작하였습니다. 대표적인 연구 성과들로서는 밑에 있는 여러분들의 성과가 있습니다. 80년대 이후가 되면 이제 폭발적으로 국토 개발이 진행되게 됩니다. 그로 인해서 고고 자료가 굉장히 급증을 하고 있습니다. 가야사 연구는 고고학을 중심으로 전개돼야 된다는 게 명확한 하나의 사실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80년대 저도 대학을 다녔습니다만 그때 전국에서 일어나는 발굴 희귀한 20건 내외입니다. 그래서 웬만하면 발굴 현장을 관심만 있으면 나가서 볼 수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1년에 1000건 이상의 발굴 현장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많은 그와 관련된 보고서, 분석 자료들이
엄청나게 쏟아지고 있습니다. 이런 자료를 기반으로 해서 하나하나 검토하고 기존에 그 연구했던 거 어떤 차이가 있는가, 또 문헌에 대해서 어떤 걸 놓쳤고 새롭게 보완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그런 걸 하나하나 짚어가면서 꼼꼼하게 체크하면서 고대사에 대한 연구는 진행되어야 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앞으로의 방향도 그런 쪽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올바른 방향이라고 생각됩니다. 지금 현재 뭐 고각은 한국 고대사 연구에서 확실하게 자리 잡았습니다. 가야사뿐만 아니고 신라, 백제, 그 외 다양한 분야에 있어서 확실하게 자리를 잡았고 문헌 쪽에서도 고각 자료를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새로운 그 시대사를 읽어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고각 연구에 있어서 사실 유물에 대해서 정확하게 거기에 뭐 몇 년이라고 쓰여 있지 않기 때문에 이제 서로 학자들만의 약간의 시각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그 연대폭이 넓게 잡는 사람도 있고 촘촘하게 잡아서 그 순서에 대한 그런 편견안을 만드는 그런 안들이 있는데 그런 분들이 학자마다 약간씩 다릅니다. 그래서 통일된 편견안이 없다. 그리고 대표적인 학설이 없지 않느냐 이런 걸로 인해서 사실 또 고고학 자료에 대한 불신이라든가 사실 문헌 자료에 보완 자료에 불과한 거 아니냐 하는 그런 의견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 가야사의 경우는 기록 자체가 워낙 없습니다. 근데 고고학 자료는 어마무시하게 많이 쏟아져 나오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문헌 자료만 가지고는 가야사를 충분히 설명하고 기술할 수 없다는 겁니다. 문헌사 중심으로 계속 주장한다는 것은 시대에 뒤떨어진 그런 방법론이고 그런 생각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고고 자료를 이제 고대사에 어떻게 한번 적용해서 해석해야 될까 몇 가지 사례를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고대사 연구하다 보면 삼국지 위서 동이전에 여러 관련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와 발굴조사된 자료가 어떤 차이가 있고, 그다음 삼국사기 그 초기 기능 문제 굉장히 많은 지금 연구자들이 관심을 갖고 또 일반 시민들도 굉장히 관심을 갖고 있는 부분입니다. 과연 이 부분이 발굴조사된 내용과 어떻게 연관되어 있는지 그런 부분에 대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고거 자료는 문헌 자료와 다르게 유물 그 자체만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고 일정한 분석 과정을 거쳐야 됩니다. 그래야지 거기에 의미 부여가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따라서 고고학자들의 주장은 좀 다양하고 또 통설이 분명하지 않은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편협한 학설 일부 소수 주장의 그런 학설을 인정한다면 문제가 발생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또 고고학자의 성격을 잘 이해하지 못하고 임의로 인용하거나 일부 주장을 통설로 이해할 경우에도 고대사의 올바른 인식에 장애가 초래되는 겁니다. 이거는 문헌 자료도 역시 같은 입장으로 해석이 될 때가 있기 때문에 동일하게 적용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먼저 잘 아시는 삼국지에서 동이전에 대한 내용입니다. 여러분도 많이들 알고 있습니다. 이쪽 이 점 찍은 요 부분에 보면은 요 위쪽에 보면은 무덤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해놨습니다. 사실 위서 동이전 내용이 정치사적인 문제, 군사적인 문제, 또 문화적인 문제도 있습니다. 그러나 정치, 군사적인 문제를 고각적인 발굴로서 정확하게 일치시킬 수는 없습니다. 고각 자료라는 것은 토기라든지 무덤이라든지 거기에서 발생되는 여러 가지 물질적인 그런 자료를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는 문화적인 측면에 해석하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여기 내용에 보면은 그 장례를 치는데 환이 있고 화기 없다. 그 다음에 또 부지성우마 말을 소와 말을 탈 줄 모르고 우마는 모두 장사했었다. 그리고 또 구수를 보화로 여기고 금은을 재물로 여기지 않았다. 그런 내용으로 해서 많이 인용되고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이 경기도 지역입니다. 경기도 평택, 충주, 청주, 안성 이런 지역인데요. 이 지역에 지금 현재 마한이죠. 그 당시 3세기, 4세기 때 마한인데 그 관련된 국유유적들이 많이
발굴 조사가 이루어졌습니다. 이제 이 지역에 나온 그런 자료들을 볼 때 과연 삼국 위서 동의 전에 있는 무덤이 유관, 무관이냐 이런 문제를 한번 비교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무덤에는 관은 있고 곽이 없다. 뭐 이런 내용이 있는데 아마 이게 삼국 위서 동의령이 3세기 후반대 한 280년 정도의 진수가 기술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사실 진수도 직접 우리 이쪽에 내려와서 마한이나 진안의 모습을 보고 적은 게 아니고 들었습니다. 그 지역을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이라든가 그 지역에 일어났던 여러 가지 이글저글 자료나 이런 걸 보고 적었기 때문에 실제 하고는 약간의 차이가 있음을 우리가 생각을 하고 역사를 구상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연기 석산리 대박골이라고 하는 데서 발굴 조사를 했습니다. 한 50여 기의 그런 마한 시대의 유구가 확인됐습니다. 그래서 요와 같이 생긴 것들은 여기 관자리가 명확하게 나오죠. 그래서 이제 관자리가 있고 여기는 이제 주인공을 내장한 안치한 자리가 되겠고 주인공의 머리만 또는 발치 쪽으로 해서 한 군데 모여서 토기를 이렇게 모아두고 있습니다. 구덩이를 파고 관을 놓고 이렇게 유물을 부장한 스타일이기 때문에 이런 걸 일반적으로 목관묘라고 그러죠. 삼국지에 기록된 유관, 무각과 맞는 형태입니다. 그럼 아래쪽에 이쪽을 보시면은 이것도 길게 장방형의 수혈을 파고 안쪽에 또 관자리와 같은 게 있는데 상당히 깁니다. 이거는 이쪽은 또 한쪽은 비어져 있고 한쪽은 또 유물이 있기 때문에 주인공과 그다음에 주인공에게 보관했던 그런 부장품을 함께 넣는 것 이런 건 과기라고 도가에서는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목광묘죠. 이 대박골에서도 목관묘와 목광묘가 거의 동시에 존재한다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 더 천안 대화리라는 데가 또 있습니다. 이곳에도 앞에 보신 바와 같이 관자리가 명확하게 나오고 그다음에 관자리 옆으로 해서 토기가 부장되어 있는 모습이 있습니다. 그래서 관이 좀 상당히 좀 규모가 큽니다. 그건 2m 가까운 걸로 생각이 되는데 이 옆으로 돼서 일단 형태는 명확하게 관자리가 나오기 때문에 목관묘로 분류가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또 바로 인근에 있는 아산 명암이라는 곳에는 거의 같은 시기입니다. 3세기 후반대에 해당하는 유구인데 역시 수혈을 파고 주인공이 먹는 관자리와 그 다음에 주인공에게 바쳐진 토기들이 먹는 별도의 부장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목광묘라고 이렇게 불러야 됩니다. 실제로 삼국지 기록과 달리 마한에는 목광묘가 혼재되어 있는 것이 발굴 결과에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실을 어떻게 기술해야 될까 그런 문제들을 학교에서는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말 타는 그런 내용인데요. 사실 변진조가 또 별도로 따로 있습니다. 변진안에서는 성가 우마했다고 되어 있죠. 변진안이라면 이 영남 지역입니다. 경주나 김해 지역을 중심으로 한 영남 지역인데 거기는 이미 이제 3세기 후반대 진수가 삼국지를 기록할 당시에는 성가 우마라 해가지고 말을 타고 성자는 탄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가자는 말을 짐을 싣고 끌고 다니는 그러니까 타고 끌고 다 했다 이런 거죠. 그래서 지금 발굴 조사를 해보면은 창원 다홀이라든가 경주 사라리 김해 대성동 이런 데서 그 말에 썼던 말 제갈들이 이 말 제갈들을 잘 분석해 보면은 요 부분은 요 제갈이 요거로서 완성됐죠. 표비인데 프로펠러는 표비입니다. 좀 이런 식의 것이고 요거는 이제 테마형이라 해서 짐을 끄는 말들한테 착용하는 그런 형식의 마후가 되겠습니다. 근데 여기 이제 2세기 전반에 경주 사라리 단계 되면은 요 조그맣게 옆에 어떤 장치가 없습니다. 요게 이제 인수라는 겁니다. 요거는 말을 등에 타고 등에 탄 기수가 말을 자유롭게 조종하기 위해서 그 표비 옆에 별도의 장치를 부착해서 이렇게 조종하는 거죠. 그래서 이미 변진한 단계는 2세기 전반 이후로 해서 테마형과 승마형에 해당하는 제갈이 있기 때문에
이 기록은 지금 맞는 걸로 이렇게 성과응화라고 해서 거의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근데 이제 마한은 이제 부지 성우마, 우마는 지금 손사다. 마한에서는 말을 탈 줄 몰랐다 그랬죠. 우마를 탈 줄 모르고 뭐 전부 다 끌고 다녔다는 그런 뜻이겠죠. 실제로 이제 발굴해 보면은 천주 5성 2세기 중葉까지 테마용에 해당하는 표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3세기 후반대의 기록인데 사실 10여 년 전에 발굴조사한 청주 동명동남, 충주 금동동 지역에서 보면은 이 인수가 달린 말이 이래는 함 바깥으로 인수가 달린 조그마한 인수가 달린 이런 형태의 표기가 확인이 됐습니다. 이런 걸로 볼 때도 역시 기록과 달리 마한에서도 기마용 마구가 존재한다는 거죠. 근데 이제 뭐 3세기 후반대에 이런 테마용의 뭐 양단 환봉산 철기라고 하는 것들이 많이 출토가 되고 있어서 진수가 물을 기록할 때는 아마 이런 부분에 비중을 둬서 전달된 사항이 기록되지 않았는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실제로 발굴조사에서 양단 환봉산 철기가 출토되는 모습이고요. 지금 현재 실제로 중국 길림성에 가면은 주둥이 옆에 이렇게 양단 환봉산 철기 2개를 결합시켜서 짐을 수레를 끄는 말로서 이용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한 무덤에서 금능동 78호에서는 같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2개가 동시에 있기 때문에 호각 자료가 정합하지 않는 부분이 삼국지 기사에도 신뢰가 있기 때문에 사실 삼국지 기사의 내용도 철저한 검증과 그거에 대한 인용을 할 때 신중한 자세가 필요하다. 이런 내용을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잘 아시는 것 같이 마한 지역에 구슬이 많이 출토되고 있습니다. 그 사실을 잘 보여주는 내용이고 이거는 뭐 거의 지금 현재 뭐 학계에서 분석한 대로 거의 인정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또 병한과 진안 지역에서도 이와 같은 유리구슬이 많이 출토되고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의를 제기하는 학자들은 없습니다. 또한 이제 변진 지역에 이제 철이 많이 생산됩니다. 이 기존에 가야의 철을 해가지고 가야 중심으로 많은 부분을 이해해 왔습니다. 그러나 실제 발굴 조사를 해 보니까 이 가야뿐만 아니고 경주 사라리 130호에 보면은 가오리에서 출토된 것 같은 대형 철정이 밑바닥에 한 70여 년 깔려서 나오고 있습니다. 역시 변함뿐만 아니고 진안에서도 철 생산이 활발히 이루어졌고 이러한 그런 내용을 기본으로 한 군현하고 외화 직간접적인 교류가 진행됐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특히 이제 진안 지역에 있어서는 이제 울산 지역이 되겠는데요. 울산 지역에서는 달천 광산이라는 것이 발굴 조사가 됐습니다. 여기서는 기원전 1세기에서 2세기에 해당하는 일본 지역, 일본의 그 야요이 토기들이 많이 발굴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미 진안 지역에서는 일본과 철을 매개로 한 활발한 그런 교류가 진행되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부산과 김해 지역을 중심으로 한 이 지역권과 그 다음에 울산과 경주를 중심으로 한 이 지역권에서 사만시대 1, 3세기 때는 중심적인 역사가 이루어졌고 그 매개체가 된 것이 철이었다는 것이 고고학적으로 증명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최근까지 발굴 조사가 되고 있습니다. 경주 월성에 대한 문제입니다. 여러분들 뭐 워낙 유명한 유적이니까 잘 아실 겁니다. 그리고 삼국 4기에도 이사돈 22년에 경주에 성을 쌓고 이름을 월성이라 했다. 7월달에 왕이 월성으로 옮겼다 하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곳에 대해서 한 10여 년 전에 실질적으로 발굴 조사를 시작을 하게 됩니다. 발굴 조사를 진행하면서 2007년에서 2008년에 한 1년여에 걸쳐서 지하 물리 탐사라는 것을 진행을 했습니다. 실제로 이런 도구를 가지고 화학적인 물리에
학적인 원리에 의해서 조사를 하니까 이 빨갛게 표시된 부분이 이제 땅 속에 유구가 있을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걸 근거로 해서 지금 현재 경주에 있는 국립문화유산연구소에서 발굴 조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세 곳에 대해서 진행이 이루어졌습니다. A지구의 지금 서성벽 구간과 그 다음에 남성벽 구간. 서성벽 구간은 2020년까지 약 한 4년에 걸쳐서 17년에서 20년까지 4년에 걸쳐서 발굴 조사가 이미 완료가 됐습니다. 그리고 현재는 남성벽 구간을 조사 중에 있고, 그 다음 C지구는 2014년부터 올해까지 10년 동안에 걸쳐서 계속 발굴 조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살펴보면 현재 서성벽 지역에 대해서는 성벽의 그 축조 시기와 구조를 알 수 있는 자료들이 확인이 됐습니다. 특히 이제 인신공희라고 하는 그런 내용으로 밝혀진 부분이 있어서 이 성벽과 굉장히 관계가 깊은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이 성벽이 오래오래도록 무너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몇몇 사람들을 성벽 밑에 묻고 이렇게 성벽을 쌓았다는 것이 확인이 됐죠. 그리고 현재 남성벽 지역에서는 이제 성벽의 아래쪽에 해당하는 퇴적층이 발굴이 되고 있습니다. 그 발굴된 퇴적층에서 나오는 토기들인데 대체로 3세기 중력에 해당하는 토기들입니다. 20분 지났습니다. 마무리 좀 알겠습니다. 지금 현재 발굴 조사 결과로 본다면은 기저부층에서 인신공희의 그런 작업 흔적이 나왔기 때문에 또 인신공희할 때 부장된 토기들이 있습니다. 이 토기들이 형태나 내용으로 볼 때 대체로 4세기대 그리고 이거를 과학적으로 증명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유기물질에 대한 AMS 측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측정 연대값이 대체로 다 4세기대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학적인 토기 분석 결과와 그다음에 AMS 값이 서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신라월성의 축조 연대는 삼국 4기에 있는 101년이 아니라 그보다 200년 가까이 뒤에 만들어진 것으로 지금 학계에서는 논의가 되고 있습니다. 이 같은 내용은 신문에 크게 나서 삼국사의 초기 기사의 기년은 고고학자로가 사실 정확하지 않다. 그래서 이제 사실이 왜곡됐거나 과장될 수 있기 때문에 초기 기사에 대해서 가야사하고 무슨 연관이 있는지 20분 다 됐습니다. 예. 시간 낭비를 하셔가지고 필요하고 그래서 결국 이제 가야사에 대한 올바른 이해 방법입니다. 가야사도 사실 고고학자료가 많기 때문에 고고학자료 이런 자료가 충분히 문헌사 쪽에 대한 자료를 서로 관련지어서 생각을 해야 되고 변환과 가야의 관계도 학계에서 얘기하는 정기론, 전사론을 떠나서 가야와 연속되는 하나의 역사적인 그런 내용으로 파악을 해야 된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그리고 변환이 소국 근거부터 해서 가야가 멸망하기까지 고고학자료가 다 연결되고 있기 때문에 이 자료를 충분히 문헌 기록과 잘 맞춰서 진행한다면 김해 시사와 관련되는 지금 여러 가지 논란이 되고 있는 그런 문제들에 대해서도 충분히 좋은 방안이 마련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논란이 될 거 없어요. 인정하고 이런 내용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발제정에는 좀 조용해 주십시오. 발제정에는 발언하지 결국 고고학과 문헌사의 공조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어느 하나를 양자택일해서 요구하는 건 합당치 않다는 겁니다. 그리고 거시적인 시각과 미시적인 시각으로 가야사를 올바르게 파악하는 부분이 필요하고 서로 상호 보완적인 역할과 기능이 있기 때문에 너무 한쪽에만 치우쳐서 목소리를 내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그래서 이상을 마치겠습니다. 네. 첫 번째 발제해 주신 이주원 부산고고학회장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